지난 7월에 있었던 사건이네요. 네, 지난해 7월 11일이었는데요. 50대 남성이 이 서울 강서구에서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니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운전기사가 112 신고를 하려고 내렸고요. 항의를 했더니 이 남성이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기까지 한 겁니다. 아유, 좀 쓰라고 하면 좀 써, 좀, 제발. 당연히 아이고.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코로나 시국이 그게 7월이라면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되니까 이 남성 당연히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고 경찰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다리를 걷어찼다는 거예요. 아이고. 걷어차는 거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송을 하잖아요. 이제 그 경찰서까지 이송하는 그 과정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요구를 하거나 더더욱 심한 것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하는 도주까지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예. 차, 정말 이 과하다 싶은 이 남성. 자, 그런데 이런 범법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때 그 공무원, 아하, 누구였길래? 자, 우리 아마 우리 사건 반장을 좀 사랑하는 애청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 기억납니다. 한 공무원이 네. 군청 소유 에어컨을 가지고 가려 하다가 두 사람인데 붙잡혔던 사건이에요. 아. 사파도 저 그대로입니다. 공무수행 보이죠? 저 에어컨 가는 특수절도 사건을 하는 도중에 입건돼 조사받는 도중에 7월 달에 이런 사건을 또다시 일으킨 겁니다. 아, 특수절도하고 예. 입건돼서 조사받다가 7월 11일 날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하고요. 지구대 이송하다가 흡연하고 도주를 시도했고 또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를 했고 뭐 딱딱딱 순서대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네, 이게 지난해 6월 30일인데요. 강원도 고성군 회센터 인근의 공중 화장실. 네, 여기서 동료랑 같이 그 에어컨 실외기를 훔쳤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기억났어. 이 에어컨 없어진 걸 주민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공무원 남성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알던 독거노인에게 가져다 주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적해보니까 그 실외기는요. 이 남성 처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처가는 취약계층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속초시는요. 이 공무원 남성이 절도범죄에 연루되니까 지난해 7월 11일에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겁니다. 장모님, 제가 에어컨 사왔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우리 사위냥이 에어컨 근데 이거 새 거는 아닌 것 같네.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어때 화장실 냄새 난다 이런 느낌의 에어컨이었죠.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특수절도 사건이고 공무원이고 특수절도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했던 사건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아, 검찰에서. 저게 기소유예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가격도 가격이고 직책도 공무원이고 한 명이고 두 명이 공모해서 했던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기소에 받았고 이전에도 어떤 폭처법 등 벌금 전가가 3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소유예를 받다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범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 알코올 중독이다라는 지금 보도는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이해를 좀 해주려고 해도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 에어컨을 떼간 거는 분명히 낮에 일어났을 거고 그거를 그다음에 늘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거 독거노인한테 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알코올로 술 취해 있다고 해서 할 만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좀 되게 못된 거짓말 아닌가요? 독거노인들한테 주려고 해서. 그리고 이 죄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었던 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알코올 중독이 많이 이렇게 그 발전을 하다 보면 뇌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지금 섭취하지 않아도 보통 때도 이제 생활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수준의 알코올 중독인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과는 또 별개의 어떤 도덕성 문제라던가 인성의 문제인지 그거는 확신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아, 진짜 이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한 사건. 독거노인을 주려고 공중 화장실에 있던 에어컨을 뗐습니다 했는데 네. 아유, 장모님 하면서 갖고 갔어요. 약간 독특한 상황이에요. 공무원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화장실에 있는 에어컨을 빼갔다. 혹시 장모님이 혼자 살아서 그걸 아니에요, 독거노인이라고 아니에요. 표현한 아니, 걸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무방해라든지 폭행죄라든지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해서 요거 재판을 지금 받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 죄질 더 나쁘다. 왜냐하면 몸은 보여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피해자하고 합의했고 경찰관한테는 300만 원 공탁을 했고 우리 박사님 좀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요것을 참작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형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신 의원님, 네.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사람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이런 짓을 지금 했는데. 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저 퇴사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집행유예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실형이 나온다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중한 징계가 나와야 되고 앞에 있는 벌금 받았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벌금 받을 때 진작에 벌금을 받았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공무원으로 임용을 안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벌금 같은 경우에는 전과 조회가 되지도 않고 이게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이 아마 형실효가 2년일 거예요. 그럼 2년 지나면 아예 벌금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도 좀 있어서 아마 이걸 체크를 못했다고 보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려면 그전에도 폭행해서는 안 되고 벌금 전과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공무원일 때 이런 범죄 저질렀을 때 기소유예 저는 절대로 반대하고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이 공무원에게는 죄송하지만 좀 정말 가장 최고 단계의 중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로서 해야 될 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의 또 다른 피해자는 장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위가 가지고 왔던 그 에어컨을 보면서 정말 환호작약하셨을 그 장모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